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의 21세기 시네픽스입니다. 2000년 이후 영화들 중에 극장에서 못 보고 놓친 영화들이라면 정말 아까워라는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모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포인트가 재미있는지 또 캐스팅 이야기부터 촬영 장소, 영화에 대한 시시콜콜 TMI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요시다 다이아치 감독 연출, 카미키 류노스케, 하시모토 아이,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출연하는 2013년 영화인데요. 霧島が部活辞めたんだって。いや、わかんないよ。 영화 제목이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터에 나오는 남자가 키리시마인가? 아닙니다. 키쿠치 역을 맡은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이제 메인 포스터에 나오고요. 그러면 키리시마는 누가 연기하느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리시마는 영화에 안 나옵니다. 이게 되게 기발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한 부분인데, 영화 보고 나면 영화 재밌다 생각이 드는 그런 일본 영화예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 영화가 시작되면 금요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교무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학생이 저쪽으로 사라진 다음에 이쪽에서는 영화를 찍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찍어서 어딘가에 출품을 했는데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까 교무실 들어왔던 학생이 저쪽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키리시마 때문이죠? 네, 키리시마가 뭔가 문제인 모양입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에 배구부 에이스인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뒀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霧島が部活辞めたんだって。 당장 주말에 큰 대회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에이스가 사라졌으니까 배구부는 배구부대로 정신이 없고 또 다른 학생들은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 건 때문에 다들 웅성웅성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만뒀을까? 뭐 때문이래? 이것 때문이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점점 이야기가 이상하게 먼저 갑니다.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라는 작품은 이른바 학원물, 청춘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원물이라고 하면 특히나 일본에서 학교를 무대로 한 이야기들을 말을 하는데요. 운동하는 학생들 이야기, 또 첫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 만화도 많고 영화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가 생각을 하고 보면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는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주인공 키리시마로 보이는 키리시마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왜 그런 설정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화 끝날 때까지 일단은 키리시마가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왜 사라진 건가? 왜 동아리 활동 그만두는가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이 영화는 뭘 하느냐?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라는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의 반응을 여러 사람의 관점으로 재구성합니다. 키리시마가 없는 며칠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반복하면서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이 각기 다른 인물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느냐, 왜 21세기 시네픽스에서 이 영화를 골랐느냐 하면 이 보통의 학원물이나 청춘 영화들을 떠올려 보시면 거기에는 거의 항상 관습 같은 설정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공은 보통 가장 눈에 띄는 인기 있는 학생입니다. 아니면 그 가장 눈에 띄는 인기 있는 학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그 학생 때문에 어떠한 일에 연루되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나 어쨌든 많은 영화 속에서 학교가 주인공인 경우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소재를 담고 있지 않고 이런 청춘물, 학원물의 장르 안에서 소화되는 작품들이라고 한다면 대체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저기에 굉장히 인기 있는 학생이 마치 무슨 은하계 태양처럼 저기서 막 빛나고 있고
그 주위의 아이들이 각자 왁자지껄하게 놀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축제를 한다. 그럼 축제에 누가 뭘 한다더라. 아니면 뭐 누구랑 파트너로 뭘 한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갈등 중에 하나로 나오는가 하면 순정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인기 있는 학생이 나를 좋아해. 아니면 내가 걔를 좋아해.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결국은 인기 있는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의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다라는 이 영화는 그 가운데 태양같이 있는 아이를 쏙 빼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영화라고 한다면 키리시마 배구부 주장이고 여자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키리시마라는 학생이 있고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의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뭐 연애관계라든가 하는 것들을 진행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키리시마가 없어진 다음에 오히려 가운데 태양이 없어지니까 태양빛 때문에 보이지 않던 빛나지 않던 다른 작은 행성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반짝반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인상으로 각각의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 흔해서 너무 평범해서 한 편의 영화가 될 수 없을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속에 영화를 찍는 학생이 등장을 합니다. 필름으로 영화를 굳이 찍는 학생이에요. 굳이 지금도 나는 필름으로 영화를 찍을 거야 라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데 뭐 또 이런 학생이 나오면 굉장히 재능이 있는 설정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장래엔 영화 감독이 되는 건가요? 라는 식으로 이제 같은 반 친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 감독은 무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영화 감독은 무리라고?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한 카메라로 영화를 찍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주 가끔씩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랑 지금 우리가 찍는 영화가 연결됐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 아주 가끔이지만 그게 좋으니까. 라고 영화를 찍는 이유를 말합니다. 보통 학생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장래 희망은 뭐야?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알게 되는 거는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기에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아니면 대학교를 진학한다고 치면 어떤 과를 선택할까 취직한다고 치면 어떤 회사를 들어갈까를 결정하기에 열 몇 살의 나이는 너무 어리고 경험도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영화 감독이 될 정도의 재능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영화를 찍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아마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를 본 다음에 이런 대화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땠나?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학교는 일종의 계급사회예요. 분명히 재능 있는 아이가 있고 성적 좋은 아이가 있고 인기가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운동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누군가는 항상 에이스를 합니다. 하지만 그 에이스를 하는 아이 말고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고 저도 영화를 보면서 내 학교 생활은 어땠지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냥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성적이 최고였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기가 엄청 많았던 것도 아니고 사교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같은 반 친구들 중에 뭐 가깝게 지냈던 두세 명 정도는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를 잘 기억하지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계없이 소중하게 지켜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고요. 약간의 아쉬움도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몇 번을 봤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영화를 보면 이 학교에서 일단 키리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을 담당하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찍고 이런 학생들을 보면 거의 다 남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주로 내가 키리시마 대신 이 배구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라는 자기 재능에 대한 고민,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자기를 꾸미는 데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남자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인상은 있는 거죠. 뭐 걔 어때? 괜찮지 않아? 라는 식의 이야기, 화장실에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훨씬 더 이제 남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같은 나는 누굴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해도 약간은 다르게 성별에 따라 표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보는 과정에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아마 여러분이 한국판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를 찍는다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구성될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등장시킬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듯해요. 기존 청춘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비판하는 인식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주인공이 될 법한, 누가 봐도 주인공인 사람들만 이야기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이 영화에 출연을 했고요. 이후에도 일본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나온 영화들 중에는 이제 최근에 개봉한 2019년 6월 말에 개봉한 영화 중에 비블리아 고서당 사건 수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배역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배우가 한국의 조정석이라고 불려요. 조정석 배우랑 약간 닮았다고 해서 불리는데 저는 조정석 배우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히가시노 마사히로가 잘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이다혜 21세기 시네픽스, 오늘은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영화로 돌아올게요.